재밌는 얘기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재밌는 얘기 좀 시작해 주세요. 해야죠. 신들의 사생활 시즌 2 그 위대한 서막 지금 시작합니다. 오. 지난 시즌 1에서 올림푸스를 건국한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제우스. 병재 씨, 네. 이 제우스가 무슨 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뭐 고민 따위가 있을 법할까요? 뭐 약간 뭐 자식들에 대한 거라든지 자식. 네. 뭐 가정부라 이 세상 뭐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약간 좀 고민이 많아 보여요. 좀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는 거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국 세워놓고 신나게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기간테스라는 종족이 있어요. 기간테스. 기간테스, 야만족이죠. 온몸이 털로 뒤덮이고 상반신은 인간인데 이 하반신은 용의 비늘로 뒤덮였다는 거야. 근데 그 크기, 이 자이언트 아닙니까?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체급이야, 얘들이. 근데 그 기간테스가 올림푸스를 노리고 침공을 하겠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스트레스 받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문이 도는데요. 얼마 전에 신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탁에서 어떤 내용이 남았느냐. 너희 신들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절대 기간테스를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올림푸스는 멸망할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필멸의 인간이 나타나 여기는 신들의 세상을 구하리라. 이런 신탁이 내려온 거예요. 필멸의 인간이요? 인간이? 이게 무슨 소리야. 신들이 이기질 못하는데 그 괴물을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신화 속에서 신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제우스는 생각했어요. 과연 그 인간이 있다면 누굴까? 신적인 인간. 이거 혹시 영웅 중에 있지 않을까? 병재 씨, 우리 그 신들의 사생활에서 영웅의 개념은요. 네.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낳은 아이를 영웅이라 그래. 그러니까 행위적 영웅이 아니라 네. 생물학적 영웅이라. 네. 근데 그런 영웅들 중에 누군가 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영웅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의 DNA를 가진 아이가 세상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제우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이를 지금 빨리. 그럼 빨리 아이가 생겨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그렇지. 일단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맞습니다. 잠들여가면서. 맞습니다. 이젠 여인이다. 아, 여인, 인간들을 무수히 만나고 다녀요. 어떡해. 아니에요. 욕정 아니에요. 제우스다워요, 너무. 그런 바람 아니에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애국심에 한몸이 생하는 거죠. 신화가 핑계인 것 같은데. 신탁이. 네, 신탁이 핑계 아닌가요? 뭐 하여튼 좀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이분이. 좋아지셨는데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 안 이쁜 여인 없지만은 그 원전에 보면은 단순히 이쁜 게 아니라 일단 키가 되게 늘씬하고 컸고요. 그리고 고결하고 지혜로웠다. 근데 제우스가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여인을. 그래서 난 저 여인을 꼭 내 여자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유부녀예요. 이거 남편이 있어. 아이고. 남편 누군가 봤는데 왜 이렇게 또 무섭게 생겼어요, 이 사람? 무섭게 생기고 어머 방패를 이렇게 들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장군의 부인이에요, 장군의 아이고야. 부인. 아이고야, 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하러 갔어. 아이고야. 홀로 있는 유부녀. 아, 홀로 있는 유부녀예요. 근데 일단은 세상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저 여인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평지 씨가 제우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신탁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명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좀 설득을?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제가 볼 때 싱글이면 모르겠는데 유부녀가 쉽지 그래요? 않거든요. 유부녀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주특기를 살립니다. 변신이죠.
아 맨날 변신. 아하. 변신술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그 시즌 1 때문에 뻐꾸기 네, 됐다가 뭐 별거 다 돼요. 뭐 비도 되고. 뭐. 방금비 됐다. 네. 예. 어느 날이었어요. 이 여성분이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누구지? 그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여보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여보 당신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나 진짜 나 열심히 싸웠어. 나 승리하고 돌아왔어.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바로 바로 그냥 왜냐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실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부인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밤이 너무 길어요. 밤이 너무 길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녁 자고 뭐 몇 번 일어나면 이제 해 뜨겠다 느낌이 있지. 네. 안 떠 해가. 계속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기분 탓인 건가요? 진짜로 밤이 긴 거. 제우스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처녀면은 데일리로 만나도 되는데 유부녀니까 언제 이 남편이 돌아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 번 만날 때 내가 좀 길게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그 태양마차를 끄는 그 헬리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헬리오스한테 가서 야, 너 3일간 휴가 줄 테니까 너 그냥 쉬어. 그 태양을 못 뜨게 하고 밤의 신을 찾아가서 우리 딱 3일만 야근하자. 네가 수고해줘야 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안 뜬 거야. 3일 밤낮을 72시간을 살아. 아이고. 72시간을 살아. 건강하네. 그리고 나서 나 좀 씻고 올게. 그리고 이제 샤워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샤워하러 갔는데 갑자기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여보. 어떡해. 아이고. 아유.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실수로 왔는데? 여보, 잠깐만. 샤워실 문을 열었는데 물만 틀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언자를 찾아갔어 이분이. 예언자인데 물어봤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러더니 딱 제트. 제우스가 다녀간다. 아, 제트. 제우스. 제트. 근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본인이 이제 전쟁터 갔다 왔는데 부인이 제우스한테 속았고 아이까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뭐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렇다고 아이한테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키운다. 네. 평생을 차별하지 않고 그래야죠. 네. 정답. 쉽지 않겠지만. 이 장군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품고 낳은 자식은 곧 나의 자식이야. 대인배. 제우스는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그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 그 태어날 날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해서 4주를 좀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얘가 왕이 될 팔자. 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술잔을 들고 많은 신들에게 초대를 한 거죠. 신들이요. 나 얼마 전에 여자를 한 번 만났는데 왕이 될 상이야. 기쁜 일이 아니고 감축드립니다. 뭐 이거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정실 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헤라. 마음고생이 가정의 여신. 많다. 그렇죠. 아우. 가정의 여신에서 질투의 화신이 돼버린 그녀. 그녀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요. 메이? 뭐 임신까지 거기다 그 아이가 왕이 된다고? 아니야,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부른 거예요. 출산의 여신. 야, 출산 너 일로 와봐. 엄마 왜?
또 모일 모시에 애가 하나 태어날 거야. 걔 막아. 어떻게 막어? 아유. 어떻게 막으면 말이 안 되지. 모년 모월 모시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우주의 법칙이고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면 인구 총량의 법칙이 깨져. 절대 안 돼. 야, 내가 그걸 몰라? 딱 보니까 저쪽에 왕국이 있는데 무슨 왕비 있더만 왕비. 얘 왕비 요 임신했고 요 임신 얘 대신 태어나게 해 얘를. 잠깐만. 아 엄마 지금 3개월 뒤야 안 돼. 미리 땡겨. 좋잖아 먼저 세상 보면. 아유 안 되지. 출산의 여신이 네. 조산을 시켜버려. 아이고야. 3개월 일찍. 그래서 칠삭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야 될 그 시간에 얘가 태어났으니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훗날 이 아이가 정말 왕이 돼요. 어. 왕이 되고 이 아이는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전에 보면 출산의 여신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이가 어떻게 나오는 거 어떻게 막냐면 똑같이 드릴게요. 이 오른발을 왼발에 딱 올려. 그렇게 깍지를 껴요. 그리고 주문을 외운대요. 브랑바리바라나 브랑바리바라나 브랑바 이렇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못 나오게 산도가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아이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살짝 나와요.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고 또 좀 이따 살짝 나가지고 이러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산의 여신이 계속 이러고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약간 다리가 컸구나. 약간 약간 움직이면. 이러면 나오는 거야 지금. 이러면 나오는 거야. 다시 이러면 또 쏙 들어가고. 이야 병자 씨 네. 본인이 산파예요. 제가요? 네, 뭐 여러 가지 하나요? 예. 예.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어떻게든 좀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산파라면 맞는 그죠? 역할이 이거니까. 예. 근데 산파가 딱 깨달은 거야. 여기서 이거 내가 볼 땐 이거 헤라가 방해하는 거다. 이걸 딱 아는 거지. 시즌1을 봤어. 시즌1에 나오잖아. 아폴론 태어날 때 막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걸 봐야 돼. 맞아. 그러니까 산파 딱 보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이 소리를 본인이 낸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예. 그러니까 출산이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이가? 뭐야? 이때 꺼낸 거예요. 흐트러졌을 때. 머리 좋다. 어머!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청난 애가 어머. 초우량아가 태어난 거예요. 막 이런 애가. 식스팩 있어 애가. 어머 웬일이야? 아니 식스팩 있어. 어머 진짜. 어머. 엄청 우량하네. 엄청 우량아요. 어머.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우스가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비범에 가만히 있어봐. 아이야 내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아이는 잘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최고의 이유식을 찾아야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정의 여신, 하늘의 여왕, 헤라의 젖을 먹으면 불로불사의 몸이 된다라는 이 전설을 들은 것 같은 거야, 제우스가. 근데 그걸 어떻게 먹여요? 그걸 어떻게 먹여? 제우스인데 뭘 못해? 더한 것도 했어, 시즌1인데. 그리고 제우스가 딱 보고 있다가 요 엄마하고 아빠가 잠들었을 때 자기 아들을 강보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서? 잠든 헤라한테 이렇게 데려와요. 아이고. 아유 간도 크다. 진짜.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 잠깐 놓고 보니까 이제 잠들었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른 여자와 낳은 자식을 애기를. 자기 이제 부인 젖을 먹이려고 여가수에게 이렇게 풀는 거야. 어머. 풀고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젖을 물렸어. 빨리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가 자다가 느낌 이상해 안 이상해? 당연히 이상하죠. 깼죠. 예. 근데 자다가 느껴서 봤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밀었는데 네. 바위인 줄. 돌덩이야. 네. 야, 안 돼. 네. 뭐야? 으악 하고 뗐는데 애가 빠는 힘이 세니까 쫙 하고 빨았는데 헤라의 가슴에서 그냥 모유가 쫙 우주 전체에 튄 거예요. 어머머. 그래갖고 그냥 모유가 막 온데 튀었어. 이게 오늘날 무엇으로 불릴까요? 밀키웨이? 밀키웨이? 밀키 정답. 오! 밀키웨이? 은하수. 오! 아. 우리가
밤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은하수 밀키웨이가 그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생기게 돼요. 아. 그러니까 헤라가 이거 뭐야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어이없죠. 어이없지.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거 안고 있는 거야. 여보 괜찮아? 너 이렇게 된 거지. 어떡해. 여보 근데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건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야. 여보 봐봐. 이 아이 당신의 젖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따서 헤라 어때 헤라? 헤라. 뭐래 진짜. 어우 진짜. 그 헤라의 젖을 먹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잖아. 영광의 영어로 뭐야? 영광이. 영광?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우리 그리스 말로 뭐라 그래? 글로리를. 클래스 아니야. 아하. 헤라클레스. 이름 괜찮지 뭐. 이름 어때? 헤라클레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이름으로 나중에 유명해지면 당신의 명성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아우 이분 살았다. 아. 완전 살았지. 그러니까 헤라가 우와 한 거지. 제우스 이제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헤라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 죽인다. 반드시 가장 행복할 때 잔인하게 죽여주마. 어떡해. 그 이제 애가 좀 지났어요.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돌을 좀 빨리 했더라고. 생후 8개월 때. 돌잔치를 하는데 이제 돌 때 뭐 많이 잡잖아요. 뭐 잡으셨어요, 선생님은? 저는 실 잡았습니다. 아, 실 잡았어요, 실. 교수님은 뭐 잡으셨어요? 저는 그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들은 바가 없으세요? 일단 학문 쪽이시니까 연필 잡은 걸로. 저는 돌잔치를 안 했고 저희 아이는 돈을 잡았습니다. 돈 잡았어요. 병지 씨. 저도 연필을 잡아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께서 헛된 꿈을 많이 꾸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잔뜩 마련해놓고 이제 엄마가 돌이니까 와가지고 애야 가자. 우! 이렇게 된 거야. 뭐야? 봤더니 애가 뭘 잡고 있냐면 코브라 있지, 코브라. 어머, 코브라를 잡고 있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 어머. 돌인데요? 돌에. 힘이 너무 돌에. 좋아서. 그 아나콘다 알아요? 아나콘다. 어머. 아이고야. 어머. 얘도 숨이 끊어졌어. 어머, 웬일이야. 장난감인 줄 알고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헤라가 돌 때 죽이려고 코브라하고 아나콘다를 요람에 푼 거예요. 근데 내가 잡았어. 아이가 이런데 뭐가 꿈꾸니까 아 귀엽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고 논다고 했는데 힘 조절이 안 되잖아. 숨이 끊어져 버렸네. 장사구나. 돌 때 뱀을 잡았어요 지금. 얘는 커서 뭐가 될까요? 뱀 잡는 땅꾼이 됩니다. 땅꾼이요? 이게 농담 같죠? 진짜로요? 이거 잠시 뒤에 밝혀져. 진짜 땅꾼이 됐어요? 땅꾼 됩니다. 예, 땅꾼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 헬라클레스가 어른이 됐어요. 병지 씨 그 헤라클레스의 실제 외모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뭐 영화화도 많이 됐잖아요. 네.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몸 되게 좋고 막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꽃미남이에요. 아, 그죠? 네, 되게 멋있게 자랐네. 근데 어깨가. 어깨가 어깨 너무 넓다. 그 정도면 살기 어머,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어머, 너무 멋진데요? 아 그렇죠. 이렇게 아주 이런 멋진 조금 와. 각 좀 살려볼게요. 와. 각 좀 살려서 식스팩 딱 주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와. 자라난 거죠. 헤라클레스가. 이때 헤라클레스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야. 18살인데 마침 이때 또 전쟁이 난 거야. 이웃나라가 쳐들어온 거지. 헤라클레스가 누굽니까?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라의 젖을 먹었죠. 무슨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그냥 핑거슨의 판단으로 그냥 다 잠재운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자신의 힘을 주변에서 알아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냥 영웅이지 진짜. 생물학적 행위적 영웅이 된 거지. 그래갖고 막 1등 신랑감이 됐네. 그래갖고 여기저기 막 줄을 서는데 그날에 공주가 있어. 아주 착하고 아리따운 공주가 있는데 여기는 공주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헤라클레스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예쁜 아이가 생겼어요. 아빠. 애기들도 참 이렇게 이쁘고 이 팔에 하나씩, 어깨에 하나씩 애기들. 이때가 제가 볼 땐 헤라클레스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녀가 찾아옵니다. 맞아, 헤라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저희 한다고 했잖아요. 네. 헤라는 잊지 않았어요. 기다렸지. 헤라클레스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녁 먹자. 얘들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어머. 뭐지?
이따 갑자기 으에 소리가 들려. 뭐야? 딱 이러고 있어. 하이에나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집안에. 웬일이야. 아내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자식도 대답이 없고 이 짐승들이 우리 가족을 해쳤구나. 여기서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앞에 있는 하이에나 잡아가지고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달려가고 하이에나 잡아가지고 2마리 잡아갖고 화로가 있어. 거기에 그냥 너하고 불로 그냥 얼굴 찢어버리고 도망가 하이에나 2마리 도망가 너 이리 와. 활 가져와가지고 뽑아가지고 돌려서 빵 쏘니까 한 방에 그냥 원샷 투킬 그대로 꿰뚫어버렸어. 니들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누가 보낸 거야? 그러면서 하이에나 대가리를 잡아갖고 쭉 들었는데 안에 머리가 이렇게 딱 어머 웬일이야. 어머. 아유 이거 이게 헤라가 광기를 불어넣었다. 그 순간 가족들을 하이에나로 착각하게 만든 거야. 어떡해. 앞에 보니까 아유. 자기 아이가 막 훼손돼 있고 화로에 막 그리고 그 도망가던 아내가 아이를 감싸고 도망가는데 오늘 그 참 이 상황에서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심정이? 저는 근데 오늘 헤라클레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약간 재밌고 막 뭐 때려 부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프고 막 비극적인 일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심지어 그 잔혹한 참상을 본인의 손으로 또 한 게 된 거니까. 이게 복수심이 또 아닌 게 지금 헤라가 이렇게 한 거 몰라 얘는. 이 사람은. 헤라클레스는 자기가 그냥 잠깐 미쳐서 그런 줄 아는 거지. 어떡해.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저기 이창현 선생님이 지금 이제 가지고 네.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 둘. 저 상황은 어떠시겠어요? 좀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못 살 것 같아요. 교수님 살 수 있으시겠어요? 죽고 싶겠죠. 네. 죽어야죠. 그럴 거.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예, 그래서 이제 칼을 가져와서 여보, 아이들아, 딸들아, 아빠 지금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 칼을 자신의 배에 힘껏 내리 찍는데 바로 그 순간 해괴망측하고 기괴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헤라클레스, 그에겐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아.